네, 반갑습니다. 편경자입니다. 요즘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응원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내면서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건강보다 중요한 게 방송이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다이나믹 했었죠. 예고드렸던 대로 코인베이스 소재로 엄청난 강세장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리플과 도지코인이 1거래대금이 10조 가까이 쌓이면서 상승세를 불러주고 있고, 오늘은 이 와중에도 코인베이스 소재를 넘어서 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은 어떤 코인들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10시 반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종목명은 COIN, 코인으로 상장이 되었고요. 사실 저는 나스닥에 거래되는 차트를 주목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지금의 코인베이스 발로 만들어진 상승장은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거래가 쿠팡처럼 거래 첫날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쪽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공모가가 아닌 직상장이라서 변수는 크게 없을 듯 하지만 이 장외 거래보다 좀 낮게 책정돼서 시작됐으니 첫날에는 어느 정도 희망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봤지만 아직까지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나올 코인베이스 주가 차트가 좀 희망적이라면 비트코인 차트도 좋게 그릴 것이고, 이게 아니라면 조정장을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향권은 이번 주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김프 상태는 조금 좋아진 상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 글로 우리가 더 이상 김프를 왜 빼야 하냐 맞추려면 코인베이스 등 니들이 올려라 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 거래소가 올라와 주면서 위험 수치인 20% 아래를 웃돌고 있습니다. 김프는 조금이나마 제거가 되었고 안정적으로 장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추가드리고 싶은 말은, 저 역시도 이 김프가 정말 밉지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알트 수익률을 먹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프에 대해서는 결국 없어져야 되는 거겠지만 지금의 우리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현 상태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알트 종목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서부터 도지코인, IOST, 스인트 이렇게 큰 상승을 유지 중이고, 우선은 도지코인은 요즘에 신흥 메이저라고 불린 만큼 시총을 꽤나 키운 상태로 상승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상으로는 10위에 위치해 있고, 이게 조금만 더 커진다면 위에 보이시는 라이트코인과 유니스왑을 따라잡는, 보면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잡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그 위에 폴카닥까지 가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상승이 나와야 되니까 최종 목표는 8회까지 도달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지코인을 소량의 개수를 들고 있습니다. 아마 2달 전쯤에 앨런 머스크가 언급할 때쯤 사서 소량 보유 중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IOST죠. 그리고 그 밑으로 스인트가 있고, 여기서 스인트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매도가까지 충분히 설명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주목하셔야 될 게 IOST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체인, 이러한 코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중국 코인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 코인의 추세가 좋습니다. 제가 준메이저의 대표격으로 표현드렸던 네오코인도 있는데, 이 네오도 85,000원으로 10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는 이 IOST, 그리고 비체인, 그리고 비케와 퀀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오까지 이렇게 중국 코인으로 묶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현 상태를 설명드리는 와중이고, 제가 이것을 따로 매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현 상태를 인지하셔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비체인 코인만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비체인 코인이 장투하기가 정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시총 18위인 코인답게 웬만한 조정에도 크게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메이저와 준메이저를 준비를 못하셨다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하나쯤, 비트인 하나쯤 넣어서 메이저와 준메이저 조금은 비중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체인의 정보를 눌러주시면은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1.5조 원입니다. 이걸 본다면 얼마나 무거운 코인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매수 들어가야 할 코인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사기 싫은 가격에도 사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건 비단 고가에서 사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저가에서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업비트를 키셔서 가장 많이 하락한 코인부터 찾아주도록 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잡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코인들 차트를 키시고 4시간봉 차트를 보셨을 때 우리가 4월 7일에 하락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4월 7일에 하락이 발생한 것을 체크해 주시고 아마 대부분의 코인이 50%에서 70% 가까이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2%가 나오고요. 썬더 토큰 밑으로 헌트, 마로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게 이러한 하락만큼 얼마나 반등이 진행되었냐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썬더 토큰 같은 경우에는 하락분의 절반만큼밖에 반등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계속 확인을 해 주신다면 이 조정된 만큼 복구한 코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찾다 보면은 이러한 하락분을 다 채워버리는 반등이 진행된 코인이 몇 개 있습니다. 즉 특정 코인은 엄청난 반등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로 비중을 좀 가져가서 포트폴리오 한번 구성을 해 보시고요. 참고로 해당 코인은 디마켓이 되겠고 제가 여기서 좀 더 찾아보니까 이그니스 또한 나쁘지 않게 반등을 진행해 주었고 400원쯤이었던 고가가 거의 70%가 하락을 했는데 140원에서 360원만큼 2배 이상 반등을 진행해 주었고 또 아르고의 경우에도 50%, 60%가 하락을 했지만 저가에서 체크를 해주신다면 약 300원, 280원, 270원쯤에서 750원쯤 반등을 진행해주는 2배 이상의 반등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로 3개 이상을 발견을 했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라고 좀 남겨두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닉셀로 인한 이 저평가 구역이 생기게 되니까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코인들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 물린 사람은 좀 많이 없겠지만 이 고가가 내려오면서 이 17년도, 18년도 코인일 거예요. 이 17년도, 18년도에 물렸던 사람들이나 이때부터 계속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관심도가 많다라는 것이 되겠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아더의 경우에도 500원대에서부터 50%, 약 40-50%가 하락을 진행했지만 300원에서 1000원을 올려놓게 되는 3배의 반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봉으로 당겨보면은 아까와 비슷한 차트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반등이 진행된 코인들은 이 추후의 하락에도 반등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고요. 아더와 아인슈타인륨처럼 한번 진행된 코인들보다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차트를 보이는 코인들, 그러니까 반등이 크게 진행돼서 이 하락분을 메꾸게 되는 코인들을 잘 찾아보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하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물려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누구보다 저가를 잡아서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도 좋겠지만 저는 4월 7일, 이 4월 7일과 4월 8일 봉을 보시고 대부분 4월 8일 봉은 양봉입니다. 그래서 이 4월 8일에 양봉의 종가나 이 시가 수준, 이 사이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1차 매수는 이 근처에서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코인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를 좀 선정을 해서 집중 공략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에 따라서 코인 하나 선정하셔서 타보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시황 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7년도부터 현재의 도미넌스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알트코인 마지막 피날레를 만들어 주었던 이 도미넌스 무너짐이 발생한 구간이 12월 7일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도미넌스가 70%에서 3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엄청난 대알트장을 만들어 주었고, 구 메이저였던 이오스의 경우에는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0.4달러에서 4달러까지 이미 10배가 진행된 상태에서 여기에 추가로 4달러에서 18달러까지 약 4배의 상승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바라보았을 때 지금의 상태는 이미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올려보고 나면은 아직 상승이 진행되지 않았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10배와 4배의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미친듯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알트는 미친 듯한 불장을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이 정도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는 없겠지만 이와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비트코인이 최고가에 올려놓는 시점, 그 시점이 12월 16일, 비슷한 가격으로는 12월 7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횡보 및 하락을 진행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미친듯이 빼면서 알트 대불장이 나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상 밑을 보게 되면은 18년 1월 16일, 2월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알트장이 돌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원화 차트입니다. 이 원화 차트는 테더 차트와는 좀 다르게 갈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도 인지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원화 차트입니다. 우리의 테더 차트는 12월 16일부터 쭉 하락을 하는 차트가 되겠지만, 이와 반면에 원화 차트는 조금 다르게 횡보 및 상승을 진행해 주면서 비로소 1월 5일에 최고점을 찍어주게 됩니다. 즉 비이성적인 투자의 정점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참고를 하셔서 우리의 원화 차트는 테더 차트와는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U자로 반등이 진행되지만 여기서는 쭉 하락을 진행하죠. 참고로 저는 고가에 매도하는 것에 있어서 MVLV Z값 또는 알호들 보조지표를 이용할 거지만, 제가 매도하는 시점은 아마 비트코인의 최고점으로부터 한 10% 정도, 15% 하락한 이 구간에 매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DCB에 매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보조지표를 보면서 마지막 DCB쯤 매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미친듯이 팔라고 글을 적겠죠. 제가 왜 그러한 생각을 하냐면, 저는 매매를 할 때 해외 펀드 매니저, 좀 유명한 펀드 매니저 글을 좀 참고를 많이 하는데, 지금 글은 제레미 그랜섬의 글입니다. 이 제레미 그랜섬의 칼럼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도 고점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조차 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DCB에 매도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매도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몇십 년 된 트레이더조차 고점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니까 저도 정말 오른쪽 어깨쯤에서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순간까지는 아마 한참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나중에 이러한 컬럼을 좀 작성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사실 잠도 못 자지만 언젠가는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청자분들한테 느끼는 바가 정말 많은데요. 언제나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경장이었습니다.